이게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액수가 이제 소액이면 신청 직전에 뭐 몇십만 원, 이제 뭐 2, 300 이런 거 갖고 뭐 카드사가 뭐 형사고소하고 이러진 않죠. 그런데 이제 신청 직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 3천 뭐 이렇게 쓰게 되면 카드사가 형사적으로 형사고소를 해옵니다. 이게 사기예요. 복잡한 채무로 고민 중이시라면 유튜브 최동 업무사와 해결해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개인회생 신용카드 정지 시기 및 한도가 남았으면 남은 금액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상담을 하면 이게 난감한 질문이에요. 저한테 상담하시게 되면 이미 연체가 돼서 신용카드가 정지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안 하시는데, 아직 연체가 안 돼가지고 정지가 안 되신 분들은 남은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순간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직 카드가 남아 있으신 분들, 아직 사용되신 분들은 어떻게 카드가 언제 정지되고 얼마만큼 사용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카드 값을 만약에 신한카드, 하나카드, 국민카드가 있다고 치면 연체돼서 카드 정지는 있잖아요. 카드사마다 보잖아요. 카드사. 그러니까 신한카드가 연체되면 신한카드가 정지되지만 하나카드나 뭐 국민카드는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회생은 이게 좀 달라서 오늘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면서 신용카드 정지 시기는 언제냐면, 카드가 여러 장 있을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 대금 채권자 목록에 올리기 위해서 부채 증명원을 발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신용카드사가 됐든 최초로 한 곳의 카드사에 대한 한 곳의 부채 증명을 발급을 하게 되면 그게 신용정보로 기록이 넘어가요. 이제 그러면서 모든 카드가 싹 정지됩니다. 아까 연체돼서 카드 정지하고는 달라요. 연체돼서 카드 정지되는 거는 카드사마다 연체되면 이제 그때 정지되는 건데, 개인회생은 한 곳만 부채 증명 발급이 되면 신용카드는 딱 정지가 됩니다. 왜? 신용정보로 그 정보가 올라가서 카드사가 이제 공유를 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 한도가 남아있을 때 이 남은 금액을 이제 사용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원리 원칙대로 하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개인회생을 하신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원금 일부를 탕감을 받잖아요. 이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10% 탕감받는 사람도 있지만 40%, 50% 탕감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내 카드를 100만 원을 긁은 사람이 50% 탕감되면 이미 50%는 안 갚는다는 전제에 이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에 여러분들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회생 이제 재판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개인회생 법원은 카드 사용, 그러니까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사용된 카드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내 개인 재산으로 잡으랍니다. 그러면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개인 재산으로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한 달에 변제금 납입해야 될 돈들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법원 신용카드 신청 직전에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거 몽땅 개인회생 내 개인 재산으로 잡으시오. 그래서 한 달 변제금 높이시오. 이거는 이제 개인회생 법원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액수면 이렇게 내 개인 재산을 잡으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신청 직전에 막 2천만 원, 3천만 원 긁어버린다 하면 심하면 기각시켜버립니다. 왜? 이건 개인회생 남용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기각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용 안 하는 게 여러분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액수가 이제 소액이면 신청 직전에 뭐 몇십만 원, 이제 뭐 2, 300 이런 거 갖고 뭐 카드사가 뭐 형사고소하고 이러진 않죠. 그런데 이제 신청 직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 3천 뭐 이렇게 쓰게 되면 카드사가 형사적으로 형사고소를 해옵니다. 이게 사기예요. 왜냐면 개인회생 자체가 일부를 안 갚는다는 전제 조건이 여러분들 전제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카드를 2천만 원 긁은다. 30% 탕감하면 여러분들 600만 원은 내가 안 갚는다는 전제에 카드를 긁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카드사들이 다 형사고소는 하지 않는데, 액수가 좀 올라가게 되면 형사고소 당하는 사람 저 여러 봤습니다. 그러면 10원도 사용하지 말라는 원리 원칙만 말을 하면, 에이 저 사람 뭐 그런 거 말하려고 유튜브 찍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 정도 조금 사용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원마다 좀 다르거든요. 근데 법원마다 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소명하라는 액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법원은 30만 원 이상, 어떤 법원은 뭐 40만 원 이상, 어떤 법원은 좀 심한 데는 2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다 소명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안전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조금 문제 안 될 정도의 범위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래 사용 안 하시는 게 맞지만 또 매일매일 또 우리가 밥 먹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10여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이 넘어가지는 않은
범위에서 그냥 보통 남은 금액을 카드 정지될 때까지 좀 사용하시면 회생보험도 20만 원이 안 되는 법은 그 미만으로 소명하라는 내가 법원을 못 봤으니까 그거 사용으로 해서 내 개인 재산으로 잡으라고 할 일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카드사도 20만 원 미만을 좀 며칠 사용했다 해서 그거 갖고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여러분들한테 20만 원 미만으로 좀 적당히 사용하시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신용카드 회사들, 제가 그분들에 대한 악의적 감정은 없습니다. 하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길래 제가 고민한 결과예요. 회생 절차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형사적으로도 좀 위험성이 없는 금액이 이 정도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재무 고민